네, 오늘 초등부 학생 그리고 이제 중1 학부모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학부모님들 계시고요.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 특히 중학교 1학년 지금 자유학기제 혹은 학년제라서 시험을 안 보거나 이번 기말 하나만 보는데 이렇게 빡센데 왜 보내세요? 좀 놀아도 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영어로 회화도 하고 또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좀 그런 컨텐츠 학원이 없는 건 아닌데 저희 이주아 어학원에 보내셨을 때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어제도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1년에 한 4, 50번 하나 봐요.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느끼는 게 어제도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도 좀 제가 또 역으로 많이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 중등부 학부모님 입시 교육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건방진 것 같고요. 입시 공부, 컨설트 이렇게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5 교육 개정안이 됐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2015 교육 개정안에 문을 열었죠. 중1 올라오는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의 오빠나 언니나 선배들하고는 지금 다른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평가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이주아 어학원의 밴드를 보셨으면은 내용이 조금 공유가 되실 것 같은데 평가 방식이 이만저만 바뀐 게 아니죠. 그냥 뭐 허투루 들을 내용이 아니라 너무나 혁신적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행평가입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가 어떻게 중요하고 무엇을 진행하는지 또 점수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항상 우리나라는 대입이 가장 크잖아요. 대입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고입이 있고요. 고입이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중1도 있고 초6도 있고 초5도 있고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들 좀 자유롭고 여러 가지 악기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다가도 중1, 중2 올라오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한 목적이 딱 설정이 된 상태에서 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이번 방학에는 어떤 것이 또 캠프가 혹은 뭐 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는 지금 수행평가가 일단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5 교육개정안에 문을 연 거는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요. 올해 고1을 들어간 학생들도 교육개정안의 주인공이죠.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일례로 대성고등학교의 영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학원도 굉장히 빡세게 하고요. 뭐 내일도 제가 보강이 오전 8시에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서 오전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수업을 열심히 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합산한 게 전체 영어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네부터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이제 수행평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체감을 잘 못하죠. 왜냐면 중간고사가 막 되게 바뀌어버린 게 아니고 비슷해요. 난이도는 되게 쉬워졌어요 또. 기말고사도 작년의 패턴, 작년의 교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60이 아니라 이제 40으로 확 줄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세요. 애들도 잘 모르고 있고요.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도 그 주인공의 지금 일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진로학습하고요. 또 관심사를 같이 연구해보기도 하고요. 또 독서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안 볼 때 애들 학교에서 막 이것저것 가지 않던가요? 오늘 저희 아이도 이화여대에 또 참여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갔냐 이렇게 엄마 김앤장이라는 데인데 역시 돈이 많아. 나 에코백을 막 뿌려줘 막 이러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진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해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어땠나요? 인프라 구성이 안 돼서 엄한 애들을 바리스타 체험을 시키고요. 양궁을 막 하고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더 세부적인 활동들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시작을 해서요. 얘네가 그런데 시험을 안 보나요? 기말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필고사를 안 보는 그 시즌에 수많은 수행평가를 하느라고
굉장히 모둠 활동을 많이 하고요. 뭐 밤새서 레포트 쓰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하는 레포트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더 디벨롭이 많이 된 수준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고1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부터 문이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과 문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과 문과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진로 적합성에 맞는 교과목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들을 자기가 스스로 좀 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 문과야 이과야 라고 했을 때 문이과 없는데요 라고 해서 대답이 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어? 좀 더 사실은 집요하고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어떤 입시 구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2가 올라가면요. 고2에 올라가면 문과 이과로 나눠지지 않지만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내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수많은 수행평가들 그 이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고2 때 전공 적합성을 발현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요. 다 따로 노는 카테고리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연루성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가 변화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삼아서 한번 모둠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다면요. 이제는 청소년 인권이 아니라 그냥 더 큰 카테고리를 줍니다. 인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조별로 모둠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해봐라.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사고력이라든가 생각의 깊이라든가 기존의 그런 경험의 가치가 좀 있어야만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저거를 왜 선택하라고 하고 저 주제를 왜 줬는지에 대한 이해부터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똑같은 주제하에서 그냥 애들이 같은 주제를 갖다가 A라고 얘기하고 B라고 얘기하고 C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제 자체부터도 좀 더 굉장히 세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기만의 수행평가가 나오겠죠. 제대로 했다면. 저 수행평가는 수행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기말고사의 점수기재가 없기 때문에 옆에 교과세특이라는 그 학년의 과목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죠. 한 과목당 300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세요. 그 300자의 구성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25자는 뭐, 50자는 무엇, 나중에 35자 플러스는 어떤 구성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써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15 교육개정안에서의 내용은 혼자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토론이에요. 토론. 모둠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교사는 더 이상 앞에 나와서 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제 뒤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둠이 발표를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기재를 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하고 있고 결과물들이 어땠고 팀원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수행평가 중요하다 그러고 자유학기제다 그러고 그럼 수행평가를 도대체 뭘 어떻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뭔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애들을 그냥 괴롭게만 하는 거잖아요. 야 수행평가 했어? 언제까지야? 확실해? 막 이렇게 자꾸 당칭에 너무 빙의 됐나요? 막 이렇게 되고 국어는 했는데 사회는 했니?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뭔가 잘 몰라 엄마가 사회 수행평가가 뭔지를 잘 모르고 국어 이번에 수행평가 이 큰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애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했다고 뻥을 치겠죠. 제대로 안 했지만 했다 그러고 다 알아서 한다 그러고 혹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수행평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과서 목차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교과서 목차를 보세요. 그래서 뭐 사회 과목이라든가 과학 과목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렇게 교과서 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뭐 책을 뒤져서 그거 고등학생 돼도 다 해요. 저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인데 자나? 이렇게 먼저 꺼내가지고 뭐 혹시 필기는 잘 돼 있나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일단은 이제 새 학기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2학기의 내용들이 아직도 기재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목차 부분을 조금 복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걸 어머니께서 간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계시면은 이거는 현재 이제 올해에 처음으로 발생된 교과서, 바로 통합사회라는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고1들이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사회라고 하는 새로 생긴 교과서의 목차들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출판사는 다릅니다만은 목차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사회니까 이 안에
뭐 사회문화도 들어가 있고 정치, 경제, 윤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1강이 뭐냐면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로 이제 수업을 하죠. 그리고 이 과목도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도 봐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수행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겠죠.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뭐 질문을 던지신다거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큰 카테고리의 수행평가를 딱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에서 자기네 조 혹은 개인별로 만약에 수행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주제를 딱 골라야만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PPT 발표를 하는 거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토론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토론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게 영어나 사회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전 과목에서 지금 토론, 역할극 이렇게 해서 뭔가 협업,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그 선생님께서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중요한 올해의 핫 이슈, 연루성이 있는 핫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지금 하는 수행평가가 교과서 특유에 고스란히 옮겨질 리소스가 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뒤에도 저희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일여고 사회 과목의 수행평가의 주제 그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다 통합사회가 들어갔고요. 충암고, 명지고, 예일여고, 숭실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인권에 대한 사회, 인간, 행복에 대한 주제로 수행평가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인간, 사회, 행복 뭐 이러니까 인간? 사회? 행복? 진짜 행노잼이네. 뭐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2015 이슈니까 뭐겠어요? 통일이죠, 통일. 정상회담. 이것이 인간, 북한 주민한테 끼칠 수 있는 인권, 행복, 사회, 경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의 연루성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통일이라는 큰 주제로 과제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웃긴 게 이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굳이 명지고등학교 1학년이 통일에 대한 글쓰기를 해라. 이게 이제 사회 과목 아니었고 그거는 영어 경시대회였는데요. 통일이라는 주제를 놓고 영어 글쓰기를 해라. 몇 줄이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어야 되고 뭐 몇 분 안에 암기를 해야 되고 예선이 통과가 되면은 본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저희 명지 캠퍼스 이주와 어학원에서 이제 고1 여자 학생이 써서 이제 첨삭을 저한테까지 넘어온 거예요. 선생님 첨삭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봤더니 통일이라는 어원의 뜻풀이를 한 거예요. 통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들리세요? 오, 참신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굳이 갑자기 지금 통일을 선생님이 내준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새롭게 창의적일 필요가 있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거는 지금 1학기 때 내준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바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6월 초반에 그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는 통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원의 통일도 있고 뭐 인종의 통일도 있고 어휘의 통일도 있다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썼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통일이면 다 된다고 했어요. 답답하다. 작작 좀 하자 좀. 이거 교육을 몇 번을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애 얘기를 듣고 그런가? 갸우뚱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의도성이 명료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대로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그 얕은 지식 안에서 뭔가의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또 교과서 특히 수행평가를 완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깊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독서예요. 근데 여기서 독서라는 거는요, 생기부와 고입, 대입과 독서를 막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봉사도 따로, 뭔가 따로따로 카테고리가 이렇게 막 방만하게 다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독서는요, 저 수행평가 주제가 인권이었고 사회였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하다 보니, 다시 말하면 통일이라는 주제의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 나한테 필요한 책이 있었어요.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행평가 주제하고의 연루성이 있는 책이어야만 하는 거죠. 다른 책이 아니고요. 갑자기 막 통일 얘기하고 앉았는데 뭐 엉뚱한 얘기하고 앉았고 막 무슨 뭐 예술에 대한 책을 읽고 앉았고 그거를 사회과목 옆에다가 두 권을 딱 넣어놓으면은 뭐 하는 거야? 시골에서 어제 지금 상경한 거야 뭐야? 뭐
북한에서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도요. 저 독서의 연루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고3 때 돼서도 따로 동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에는 새롭게 어떤 사실을 알았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방향성을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방향성까지를 할 거냐인데 지금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이런 내용들이요.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어요. 교과 세특에는 그 글자 수를 채워서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숨가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2학년 때 그렇게 깊이 공부하고 호기심을 갖고 책을 읽고 알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전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관심이 생겨서 2학년 때 고2 때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관련 전공 과목을 선택을 했다. 여기까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되면요. 그냥 되게 평범한 대한민국에서 대입을 치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뒤에 지금 좀 더 진한 회색의 이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저 학생이 진짜 생기부로 한번 제대로 역전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자율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논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 두 단어가 저희한테 주는 압도감이 있죠.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뭐 어쩌라는 거냐 약간 돈이랑 연관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대입에서 또 대교협에서 정부에서는요. 교육부에서는 자율동아리와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자율동아리 없애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 너무나 순수한 서부학군의 학부모님과 학생들 안 된다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되는 방법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학교는 주로 어디일까요? 공립과 뭐 그런 학교들이겠죠. 국립학교. 예를 들어 상암고, 은평고, 가재울고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립고등학교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걸 걸리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논문은 탐구 보고서예요. 그게 소논문이 뭐 100만 원을 줘야 되고 컨설팅해서 뭐 그런 게 있죠, 지금도. 그래서 과학 무슨 발표 소논문 하나 만들어주는데 150만 원짜리. 해서 시쳇말로 저희 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친구가 분당에서 과학선생을 하는데 건당 무조건 150이래요. 다 발표해놓고 그러면 그거 애가 좀 참여하냐? 네, 안 한대요. 그냥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고 발표해서 나중에 뭐 성남시 상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 시즌이 딱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의 달 4월. 물밀듯 들어오는 이 호재의 어떤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과들은 지금 너무 접전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지양하고자 정부에서는 이제 저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또 경시대회 이런 것들에 있는 그런 내용이 결국에는 소논문이라는 다른 이름 바로 탐구 보고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율동아리는 우리 학교에 있는 원래 개설되어 있는 상설 동아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예일여고에는 조명이라는 되게 유명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생명공학이나 뭐 의학과나 의예과나 뭐 간호학과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예일 가면 무조건 조명 들어야죠. 이미 서울대 의대를 2명이나 발생한 그런 서울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유명 동아리입니다. 상설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딱 들어가면 선배들이 막 홍보하고 애들이 막 들어가고 이러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하지만 자율동아리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우리 4명이서 해보자, 5명이서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없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설동아리 더 늘리겠죠. 자율동아리스러운 상설동아리 더 늘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당장 던져지게 될 어떤 현장에서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 생기부에 그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내신에서 역전을 만들어버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예일여고 사회과목의 수행평가 지침사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 오면 저렇게 갱지,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저런 걸로 안내문은 수없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급식 돈 내라 뭐 이렇게 오면은 요즘에 또 저렇게 안 오고 뭐 리로스쿨이라든가 이렇게 앱을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하시긴 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간담회 할 때 이 페이지를 딱 보여드리니까 예일여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함을 토하시면서 너무 흥분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학교 저렇게 내고 우리 학교는 왜 같은 고1이고 같은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고 같은 주제를 배웠는데 왜 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약간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그리고 끝나고 하셔서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게 그러면 우리 애가 명지인데 예일에서 나온 이런 지침사항으로 해도 되는 거냐? 왜 안 돼요? 되죠. 오히려 더 디벨롭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공 관련 주제별 조사 및 대표 국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따로 도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공 관련 주제별 조사를 하래요. 전공 관련 주제별 조사. 예를 들어 제가 정치학과를 가고 싶으면 정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예술 관련된 뭐 뷰티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예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학생이 자기가 관련된 주제를 조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국가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학교. 이게 진짜 저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글씨를 어떻게 쓰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공 관련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꼭 써야 돼요. 왜 그 주제를 선정했니? 너 왜 국가를 거기를 하필 선택을 했니? 예를 들어 정치학과를 관련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자기는 굉장히 알고 싶고 국가에 대한 정치, 정치의 역할들, 인간과 정치의 어떤 기능들을 알고 싶은데 당연히 2018이니까 싱가포르를 정해야죠. 독일을 정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 부분 혹은 뭐 북한을 정하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한 이유들을 쓰는데 반 페이지를 씁니다. 전체 페이지는 4페이지예요. 4페이지를 넘으면 감점이지만 안 돼도 좀 웃기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반 페이지를 쓰고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반드시 써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또 이 중요한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 그래서 관련 참고 도서 요약을 하는 건데 책을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애들 기말 이제 끝나자마자요. 각 과목 선생님께서 독서 읽은 거 써서 내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당 2권씩 써서 내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도는 독서를 쓰시면 안 돼요. 1학기 때 무슨 과목에서 무슨 주제로 수행평가를 했는지를 보시고 그거와 연루성 있는 독서를 집어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책을 반드시 읽으라는 거예요. 꼭 한 권을 읽기, 생기부 기록을 하겠다. 이거 생기부 어디 기록되나요? 사회 과목의 오른쪽에 교과 세특 옆에 있는 과목별 독서란에 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선생님이 그거 써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학기당 이제 한 개씩 할 거니까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해서 2권 쓰겠죠? 1학년 사회 과목 옆에는요. 그래서 그 참고 도서를 요약 정리하는 게 필요하네요. 이게 무려 한 페이지를 쓰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택일해서 하나를 쓰는 건데요. 첫 번째, 본인이 조사한 주제를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제시해 보래요. 새롭게 뭘 알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 제시하래요. 방향성을. 혹은 두 번째, 본인이 조사한 주제를 청소년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청소년 입장에서. 네가 빙의가 돼. 너라면 이거를 청소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래? 싱가포르의 청소년과 통일이 된 독일의 청소년들은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 교육을 해야 되니? 통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방향성까지를 기재를 했고요. 4분의 3페이지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 정말 이쯤 되면 예일여고 1학년 사회선생님 누구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멋있고 정말 제가 큰절 한번 올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점 요인이죠. 특히 남학생들 학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남학생들 학부모님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 정도 계시네요. 남학생들이 특별한 남학생이 아니면은 사실 전두엽이 아직 발전하려면 아직 멀었죠. 22살까지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뭐 조금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너무 많이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예일여고에서. 그런데 만점은 15점인데 내용은 출력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에 참여하라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표하라고요.
발표할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요라고 손을 들어야 돼요. 나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너무 많으면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또 하시겠죠? 오늘은 그러면 3명 하고 다음 시간에 3명 하자.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수 발표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친구한테는 15점 만점을 주겠대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우수 발표는 아니나 작성을 했고 얘가 발표를 했어요. 그럼 14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작성을 했어요. 근데 발표를 하자니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약간 카리스마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애들 앞에서 뭐 이렇게 간지 안 나게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좀 멋있게 제출만 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충분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13점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제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그 대성고등학교 출제 보니까 이제 날짜가 하루 넘어가면서 0.5점씩 이렇게 까이게 되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애들이. 0.5점을. 너무 웃기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영어 같은 경우 중간고사들 1등급 컷이 100점이었는데 대성고등학교 영어의 중간고사 1등급 컷이 100점이었습니다. 100점.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수행평가는 합산이잖아요. 수행평가 더군다나 60%까지 되는데 0.5점 까이면 등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제출자 전체한테 과목별 독서 활동을 기록을 해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발표자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했고 우수한 애들한테는 기재를 거기다 좀 더 해주겠다 이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출일, 글쓰기 발표, 누구나 교과서 혜택을 작성을 해주겠다라는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과거에 지금 대학교 1, 2학년 올라간 애들만 해도 예의력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막 전화 오고 난리 났다니까요. 선생님 2등급 아니라고 안 써준대요. 가버리래요. 울고 막 저도 막 흥분하고 막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수행평가 제출자 전체한테 써주겠다. 근데 이제 상을 딱 차려줬는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뭘 맛을 모르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 되겠죠. 자, 어찌됐건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주제, 전공 관련 주제별 조사 및 대표 국가 소개하기잖아요. 이 똑같은 챕터를 진도를 나가고 있는 명지고등학교 1학년도 비슷한 수행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받았어요. 나라 소개하기 끝. 애들이 딱 보고 재밌겠다. 스페인 가고 싶었는데 막 이러고 유럽, 프랑스, 동남아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쓰겠어요 걔네가. 난 평상시에도 스페인에 가고 싶었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 안에는 같은 걸 묻고 있고요. 대학은 명지고 그리고 예일여고의 그 생기부를 당연히 동시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사실 현장에서 그것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간담회도 오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평가를 1학년 때 열심히 하는데요. 고1이 돼서 저거를 갑작스럽게 못하더라고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갑자기 운동하라 그러고 우리 보고 갑자기 아침에 공복에 막 40분씩 유산소 해야만 살을 뺄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은 원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이미 습관으로 자리 잡거나 책 읽거나 기재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게.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이제 언니라고 좀 부르는 그냥 언니인데요. 같이 운동하고 뭐 옛날부터 애 같이 유치원 보내는 그 언니인데 그 마리 이야기라고 혹시 아시죠? 궁에 가서 이제 옛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좀 비싸요, 그게 프로그램이. 근데 그거를 애를 픽업을 해서 뭐 경복궁, 덕수궁 해가면서 뭐 수원성부터 남한산성까지 계속 데리고 다니고 문화 해설사 과정들을 수료하느라고 뭐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부럽고 저는 이제 이 라이딩이 안 되니까 주말에 제일 바쁜 시간이고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 딱 끝났을 때 본인도 너무 행복해하고 아이도 행복해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놓으니까 수행평가는 일도 아니래요. 이게 글밥이 너무 길고 그 과정을 얘가 수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A4 용지 15장을 쓰라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글 이렇게 타이핑도 안 된다 그러는데요. 글씨를 다 쓰라 그러고 글씨가 뭐 별로면 선생님이 막 던져버린대요. 앞에서 초등학생인데 앞에서 던져버리고 다시 쓰라 그러고 그리고 막
이것들을 언제까지 막 기한도 되게 타이트하게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가 하고 나니까 밤을 꼴딱꼴딱 새가면서 둘이서 초등학생 애랑 막 6학년, 5학년인데 그거를 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수행평가도 이젠 두려움이 없고, 딱 모든 수업을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애가 다 알고 있고, 주제도 할 수 있고, 뭐 찬성 쪽의 반대편에 혹은 뭐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멘트죠.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말이 이야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생활 속에서, 특히나 학교에서 해야죠. 학교에서, 학교라는 현장은 생물이잖아요. 어리버리한 놈도 우리 조에 들어올 수 있고요. 나보다 잘한 애도 있을 수 있고요.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만 또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이런 현장에서, 그 생물스러운 현장에서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하는 훈련들이 몸에 배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부터 그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거치고 중학교 때 막 했어요. 막 시행착오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올라가서 진짜 레알 수행평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기재사항, 독서, 빵빵빵! 이런 다음에 고2 때 딱 올라가면, 그래서 이게 다 점점점 고2 때 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그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기 위한 밑박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기초 국어, 국영수 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일 전공 적합성하고 연루되어 있는 과목들이 아무래도 사회랑 과학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들의 선택 과목들을 어떤 걸 개설할지는 각 고등학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이제 이거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각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동명여고인데 이과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동명여고는. 그래서 이과인데 뭐 의대를 가겠다 그러고 내신 때문에 동명 간다는 얘기는 정말 그거는 너무나 물정 모르는 선택이에요. 못 가요. 동명에서 의대를 보낸 적이 있나요? 충암에서 의대를 보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면은 인적 인프라가 안 돼요. 일단은 교사 선생님들은 뭐 제가 그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오바지만은, 일단 인적 지원 자체가 개설을 했을 때 오질 않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내신의 그 불이익을 끌어안고 물리 2라든가 화 2를 과목을 선택하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대를 지원하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개설 과목을 연다 그럴 때 그 수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태고요. 또 이 과목도 당연히 내신 시험을 볼 건데 4% 11%에서 상대평가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애들이 뭐 10명밖에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1등급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8월 달에 발표가 날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그때 할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올해 이제 각 고등학교가 무슨 선택 과목들을 여는지를 좀 보시고 나서 이제 우리 애들 나중에 고등학교 어딜 보내야 되는지도 계산이 좀 나오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목동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 갈걸, 월세라도 갈걸 이렇게. 그치, 대치동은 아무래도 다르겠지.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듣기 싫어요, 진짜. 저는 가끔 어떤 선생님, 파트 강사 선생님들이 뭐 목동은 어쩌고, 목동 가세요. 여기 왜 와갖고 여기서 강사하시면서 뭐 우리 서부학교를 얘기를 해? 목동 가세요. 그러면 목동에서 하시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서부학군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학원들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학교, 우리 학교잖아요. 남의 학교 아니라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니까 뒤에서 우리가 막 뒷담화 같은 거 하면 진짜 안 돼요.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우리끼리니까 오늘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녹화는 좀 이따 하시고.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가 그 수업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안타까워 하실 게 아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점학교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점학교 수업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부터 제가 고등부 하고 있는데 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토요일날 자꾸 못 온대요, 학원을. 어디 가는데? 아, 저 인천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네가 인천고가 아닌데 왜 가? 이제 물정으로 막 그랬어요. 인천고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과학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중반이 있는 학교들이 또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거점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타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여고 애들도 인천 가서 수업 듣고요. 충암 애들, 경북 애들이 인천고에 가서 토요일 오전에 모둠 수업을 같이 듣는 거예요. 수강을. 그 학교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매년 8월에 수강 신청을 받아요. 접수를 받아서 뭐 지원 이런 결격사유 이런 것들을 보고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이제 숭실고는 음악 중점 거점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선정고등학교는 미술이고요. 인창고는 과학 말씀드렸고 예일여고가 수학 거점학교입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일여고 진짜 선방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인창고등학교 또 사회 과목도 지금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2018 올해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보니까 문과 관련된 거점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재작년에 서울대 어문학부 언어학과에 붙은 저희 학생은 아니에요. 걔는. 근데 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떤 활동을 했냐, 언어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나 봤더니 저 멀리 건대부고까지 가서 불어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거점학교라서 이런 것들. 그리고 강 넘어 뭐 물예고등학교인가 뭐 그런 고등학교 가서 지금 듣는 애들도 있어요. 언어 쪽은 그쪽까지 가야 되고요. 근데 그거 하려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야자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거점학교 수업은 토요일 오전이란 말이에요. 되게 로얄스러운 시간이에요. 학원들이 가장 핫한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 이걸 포기하고 그거를 한 학기 이상을 들어야 되는 건데 공부를 못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애는 사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애겠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엄마 알려주실까요? 8월 되면 시청하래. 빨리 해. 할까요? 솔직히 안 그러시잖아. 내 새끼만 하지 뭐 이것까지 뭘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건 또 학교에서 대놓고 무슨 그렇게 공문이 나오고 그러지가 않아요. 이제 애들 통해서 이렇게 신청한 사람 해 이러고 저도 명지고등학교 갔더니 교무실 옆에 안내문이 이렇게 쬐끄맣게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 8월이라고 돼 있고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나한테 다가오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어렵습니다만은 2015 교육개정안에서는 이 아이들의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고 수행평가는 2016년도, 7년도, 15년도에 있는 그 수행평가 말고 올해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중1 우리 아이들의 수행평가 내용은 딱 그 시즌에 맞게끔 유니크해야 되는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각 과목의 선생님들은 아니세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오지랖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어머님들밖에 없으시고요. 사실은 어머님들 아니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아빠들도 도와주실 수는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워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물류 어떻게 택배를 지금 진행을 하는지, 미투 운동, 라돈 침대, BTS 오빠들, 그리고 6.13 선거, 또 최저임금, 코딩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구나 해서 지나갈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TV를 보더라고요. TV가 너무 방해가 돼서 유치원 때부터 TV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뭐 책을 보냐면 책도 보지만 대신에 이제 유튜브를 보죠. 근데 유튜브를 이제 없앴더니만 YTN을 그렇게 봐요. 그거라도 보겠대요. 영상에 목말라서 그거라도 보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아이패드가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식탁 앞에 항상 놔요. 근데 화면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YTN을 맨날 보면서 밥 먹는 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요 뉴스를 하거나 그냥 뭐 생방송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걸 옛날에 싫어했거든요. 기사식당 같은 데 가면 YTN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핵노잼이고 진짜 내가 여기서 저걸 듣고 앉았냐 지금 막 이런 느낌인데 참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이거를 거의 한 5, 6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애들도 그걸 그냥 듣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라돈 침대? 자율동아리 주제잖아. 수행평가 주제잖아 저거. 대박스. 이렇게 막 쓰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의예과를 가고 싶다.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애의 2018년도에 생기부에 과목에 라돈 침대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인권에 대해서 사회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인권 수행평가 뭐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제자 우리 예일여고 1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해요. 오늘도 전화했는데 몇 점 맞았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몇 점 맞았니? 그러면 아 그게요가 아니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인권에 대한 수행평가를 해야 돼서 주제를 뭘로 잡을까를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로 잡을 건데 18세 이상한테 선거권 준다는 거 어때요 쌤? 그래서 야
진짜 핵노잼이야. 그거 작년에도 했고, 그건 심지어 대성고등학교 전체 수행평가 주제이기도 했어. 전국으로 따지면 5%는 되겠다. 다른 거 없냐? 글쎄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검색하겠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미투가 작년에 얼마나 핫했나요? 여성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갑과을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기업 문화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방향성을 잡아서 교육으로 해결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인권에 대한 어떤 윤리 체계에 대한 어떤 부처가 따로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언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공부를 좀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고 좀 이렇게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딴 얘기하자 그러고 자꾸 웃긴 얘기 막 쓸데없이 자꾸 계속 시간 한 4시간 얘기하는데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집에 오면 막 그런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연루를 시켜줘야 되는 거는 우리 몫이고요. BTS가 우리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고 저희 딸이 굉장히 사랑하는 정국이 오빠도 여기에 있는데 근데 이제 오빠들이 상을 받은 걸로 막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한류가 여기까지 갔고 빌보드 1위가 됐고 정말 옛날에 우리가 뉴키즈 온 더 블럭 막 노래 나오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막 뜻도 모르면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쟤네들이 막 백인들이 한국말을 떼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언어란 무엇인가? 예술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전파되는가? 한류용품의 뿌리는 무엇으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인문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행평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율동아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한숨 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저게 멋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넘사벽이구나,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주와 워건 보내시면 돼요. 진짜로 그냥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끼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생기부 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유료로 진행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성 안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애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담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으로 정해준 자율동아리 주제이기도 하고요. 수행평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학원을 보낸 그 두 남매의 어머님이 계세요. 그 첫째 자녀가 저희 딸이랑 지금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에요. 또 심지어. 근데 그 친구는 명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영문과를 가고 싶어 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영어학원의 영향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얘가 영문과 가고 싶고 자기가 동아리를 사실 교집 편집반 이런 것들을 했대요. 영자신문반을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영자신문이니까 그냥 영자신문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최땡아 너희 학교는 명지 유치원부터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문대, 대학까지 있네? 전국에 이런 사학이 별로 없어. 명지만의 그 어떤 기본적인 필로소피가 있을 거야. 명지 문화가 있을 거고 그러면 네가 명지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자신문반으로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책자로 만들거나 명지를 소개하는 그런 영어 책을 하나 만들면 어때? 혼자 만들지 말고 팀원이랑 같이 만들어. 도와줄게. 그래서 그거를 발표도 하고 도와달라고 직접 영어 선생님한테 요청도 하고 좀 더 윗분한테 이 부분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예만의 생기부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눈이 번쩍 뜨이겠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서부학군의 사회적 기업은 56기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조금 생경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주학원 그 증상 캠퍼스 1층에 있는 굿윌 스토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는 이제 탈북민들이거나 혹은 장애우들이 이제 일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물건이 많이 있어요. 보통 기부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효성그룹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윤추구라기보다는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이제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헌 군의 어머님께서 얘를 경영학과에 보내고 싶으셨어요. 스카이를. 충암고에서. 쉽지가 않죠. 문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이런 상담들을 하시고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2대1 간담회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저희 쪽이랑 6개월에 한 번씩 생기부를 리뷰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프리뷰하는 이런 컨설팅을 계속 받는 거예요. 시나리오 만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이렇게 해보자 2학기 때. 이게 좀 약하네? 여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어머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얘가 경영학과 가야 되는데 구딜 스토어가 여기 바로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사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여기서 우리 애가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서부학군에 56개의 그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것은 경영에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IT 업계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환경에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뭐 갑자기 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의 어떤 기간과 과정이 있을 때 정부 산하 단체만 갖고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 당연히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성도 사실은 연루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2018년도 나만의 이야기를 120가지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근데 저거를 저희가 120가지의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보따리에 들고 와갖고 하나 뽑아봐가 아니고요. 1학기 때 무슨 수행평가 했어? 동아리는 무엇을 들었어? 그때 주제를 무엇으로 했어? 발표를 했어? 그러면 2학기 때는 어떤 걸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하고의 연루성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한 번 해갖고 안 돼요. 안 되겠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명지 문화를 알려보자! 대박이에요, 쌤! 진짜 해볼게요. 하나요? 안 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막 왜 안 했어? 라고 할까요? 저희도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이거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면접장에는 그 새끼가 혼자 갈 거예요. 혼자서 4대1로 다 탈탈 털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이런 어떤 메커니즘에서 억지로 이걸 만들어서 메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자체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괴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학부모님이 해주시는 거고요.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건국대학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딸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이유는 BTS 오빠들이 저길 다니기 때문이에요. 동문이 되고 싶어서. 벌써부터 저희 친정이 그 근처인데 엄마 나 저기 가서 술 먹고 할머니한테 가서 해장국 사달라고 북어국 끓여달라고 그럴 거야 막 이러는데 엄마도 너무 그랬으면 좋겠다. 건국대학교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 할지라도요 전형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 문과대학의 문화 컨텐츠 학과라고 한다면 사실은 논술로도 요만큼 뽑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자기 추천 전형으로도 땡땡명을 뽑고 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땡땡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전형으로 같은 학과에 여러 학생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가지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조금 이름이 다르죠. 네이밍이. 하나는 자기 추천 전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일단 학교장이 추천했다 그런 얘기는 뭘까요? 애가 공부 꽤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선을 보시면은 문과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고요.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 등급이 내신이죠. 내신이 1.7등급이에요. 되게 높죠. 건대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애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고 이렇게 추합으로 올려서 들어갔더니 1.9등급에 별 차이 없네요. 1.7이든 1.9든 역시 인서울 빡세네요. 그런데 자기 추천 전형으로 가는 거니까 같은 학과 같은 전형인데 평균 등급이 3.5등급입니다. 붙은 애들이.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간 애가 4.9등급도 합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특목고가 물론 있겠죠. 특목고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목고가 건대를 다닐까요? 특목고는 건대를 밟고 위를 던지죠. 그래서 이건 합격선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일 때도 4.9가 들어갈 수는 있다. 자사고 뭐 대성이든 이대부고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것만 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나만의 시나리오, 자율동아리, 탐구보고서, 2018년도 이슈 이런 내용들, 독서가 다 아우러져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뽑게 되는 전형이 바로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인원수가 뭐 되게 적은 과도 있지만 주로 많아요. 사실은 적지 않고.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거는 건대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학생부 종합전형 KU 자기 추천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장 추천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국대,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에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고대는 4%, 뭐 서울대는 직인으로 딱 문과니까 한 명씩이잖아요. 근데 동대, 건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웬만하면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대신 아무나 해주시진 않겠죠. 아무나 된다는데 저도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대. 내신이 제일 중요하대. 공부를 해야지라는 게 너무 강력하세요. 왜냐면은 그건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배타적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행평가가 중요하다. 너무나 생경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세특을 쓰는 게 중요하단다. 봉사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하고는 좀 배타적 정보가 됩니다. 보통 인간은 배타적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충돌이 돼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자꾸 놓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미 판은 벌어졌고요. 아는 사람들은 다 발빠르게 이런 역할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에 고3인데 KU 자기추천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내신을 앞자리가 2자가 그리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디까지 올려야 돼요, 엄마? 열심히 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최선이란 존재하는 건가요?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는, 뭔지 아시잖아요. 최선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요? 결과가 좋으면 최선을 다한 거고 결과가 나빴으면 최선을 다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준을 주는 거죠. 야, 합격선을 봐, 새끼야. 3.5 아니야, 지금. 2.7 그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너 이거랑 2018 핫 이슈랑 딱 들어가. 대신, 근데 저희는 어떠냐면은, 저희 자식이지만, 일정 관리를 안 하면 안 시켜요. 진짜로. 그래서 오직하면 지 애미 학원도 잘렸겠어요. 중등부 다닐 때. 애미 학원을 단어를 통과를 못해서 잘렸다니까요. 이름 써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있게, 뎁스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입시는 저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페이지에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렇게 되게 저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공부는 좀 덜 하고 활동만 겁나 하고 막 나대고 막 발표하고 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애가 대학을 가냐면 그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첫 번째 보는 1조 1항이 뭐냐면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이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뭐냐면 성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적이라는 거는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는 그 성적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적이 올라가는 추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5등급이라는 학생이 2등급이라는 학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5와 2.0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지만 2.5가 2.0을 이길 수 있는 방법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처음에 시작은 3.8로 시작했던 애가 엎치락 뒤치락 울고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3도 찍고 1.5도 찍고 2.3도 찍다가 결국 2.5가 된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를 토탈 해보니까. 그런데 2등급이 토탈 나온 애는 처음엔 1로 시작했다가 약간 맛 가고 뭐 하고 피방 가고 뭐 이러다가 3 갔다 2 갔다 엄마 걱정하지 마 다시 올릴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다시 토탈 2가 됐다 그러면 대학이 볼 때에는 당연히 2.5가 훨씬 더 상향 점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오늘 아침 밴드 기사에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내신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 관련한 놈이 경영에 관련된 뭐 경제라든가 사회문화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막 5 찍고 난리가 나고 엄한 과학을 막 등급을 올리고 앉았고 이러면은 이제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냐가 사실은 있어요. 고교 서열화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대성고 1등급하고 충암고 1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대학이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문과, 이과. 큰 카테고리죠. 문이과는 통합이 됐습니다만 계열이라는 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과 성향의 학생이 과학이랑 수학에만 너무나 잘하고 국어라든가 사회문화나 영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감점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점수가 토탈 몇 등급이 아니고요. 상향을 하고 있느냐, 전공과 연루성이 있는 등급 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인서울을 보낼 거면 앞에 이자는 붙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만들기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려 보내셔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뭐 이거저거 얘기해봤자 답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상담 어떻게 하냐면 고등부에서 2.5등급 이상이면 전문 컨설턴트랑 해요. 왜냐면 얘만의 시나리오도 필요하고 2018 핫 이슈랑 연루성도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2.5 이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추천 전형으로 못 가요. 그냥 학생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5 이하야? 그러면 너는 자기 추천 이런 거 못 가네. 두드림 전형 이런 거 못 가네. 그냥 어지간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냥 너는 써라. 자기만의 시나리오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서울여대, 동덕여대, 가천대 이런 데는. 이해가 가시죠? 생각해보세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서울여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생기부가 막 어마어마할까요? 자기만의 막 스펙이 있고 막 나만의 히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대를 기준으로 딱 드린 거예요. 건대는 이 두 가지를 다 본다. 근데 그 밑에 학교들이 있고 위에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신 채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좀 발표, 수행평가라는 거 간과하지 말고 애들 시켜야 되고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지금부터 실전이야? 시작해보자! 이런 엄마가 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주아 어학원이 이제 8월부터 2015 교육개정안에 맞게끔 커리큘럼이 조금 변화가 되는데 가장 피상적으로 딱 느끼실 만한 거는 주 2회 수업으로 변하는 클래스들이 생겨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주 3회 반이 있잖아요. 월수금반. 근데 여기 학부모님 모두가 다 월수금이 월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VJ 3, 4, 5 뭐 이런 친구들은 한 번 더 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주 3일이 아니라 4회를 부르고 싶은 심정인데 워낙에 이제 수학도 많이 깔리고 있고 과학도 막 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높은 레벨일수록 주 2일 반으로 이제 구성을 좀 짰어요. 그래서 월금반, 화목반 이렇게 높은 반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work harder 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주 3일 반을 계속 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표가 약간 바뀌게 되고요. 그 안에서 조금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 교육과정안이 바뀌는 바람에 평가의 내용이 지필이 아니라 수행으로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는 어떤 과도기예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되게 세련되게 준비가 된 상태로 뭔가 탑재된 상태의 수행평가를 진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라서 일단 첫 번째 문법은 문법에서 그치지 않고 문법과 라이팅으로 연루가 되는 컨텐츠. 독해는 원래 기존대로 독해 빡세게 시킵니다. 그냥 독해를 그 토플 교재로 계속 장착을 시키다가 중3이 되면은 수능이라는 컨텐츠로 올라가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게 되고요. 리스닝과 스피킹 부분은 합쳐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는 리스닝 같은 경우는 리스닝 교재가 따로 있어서 그냥 리스닝만 위주의 어떤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8월부터 바뀌는 커리큘럼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북클럽도 이제 안 하고요. 그 안에서 영자 신문으로 듣고 말하는 수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자 신문을 레벨이 낮은 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가 레벨이 낮아지면 안 돼요. 점수를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초반에 지금 이 간담회 시작할 때 여쭤봤잖아요. 원어민 있는데 안 보내시고 왜 그 빡세다는 이주아를 보내십니까? 애들이 아직은 시험도 안 보내는데 굳이 왜 여기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사실은 뭐 엄마네 잠수네 영어 혹은 뭐 원어민이 있는 영어 학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학원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층이 누구냐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통 보게 되는데 중1이 많이 다니질 않죠. 그 학원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렇게 했다간 점수를 못 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깨지고요. 주관식에서 깨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하고는 점점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수를 내는 아이들로 탑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셨을 텐데 따라서 이 부분은 정체성이나 DNA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리스닝하고 스피킹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준비,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말을 하려면, 들으려면 이 시험에 맞춰진 최적화된 교재로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틴타임즈는 중고생들을 위한 건데 주니어 타임즈가 초등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하기로 했고요. 이 수업은 이제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문법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혹시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문법 클리닉을 학원에서 한다더라고 그런 학생이 혹시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문법이 계속 좀 고질병이잖아요. 그 문법이 이번 방학 때도 저희가 특강에서 관련된 특강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치기에는 너무 시즌이 느려서 특히 신입생이 딱 왔는데 얘가 문법 점수가 너무 낮고 이 상태에서 단어도 안 됐는데 수업에 들어가는 게 약간 기부천사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뭐 하고 있냐, 여긴 어디고 나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단어는 계속 탈락하고 앉았고.
그래서 얘를 좀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줘야 되는데 그게 방학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간담회 할 때 이제 상담할 때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혹시 뭐 여기는 그럼 좀 그런 것 같고 개별적으로 봐줄 수 있는 좀 좋은 선생님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 없어요. 아 그래도 뭐 없어요. 있어야지 뭐 있다 그러죠. 그리고 뭐 누굴 어떻게 소개시켜요. 그리고 뭐 몇 번 한다고 그 선생님 뭐 꼼꼼하면 그 제가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이 부분이 좀 스팟적으로 상시적으로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수요일 문법 클리닉 수업들이 지금 이제 또 열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전담 조교를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고 토익 점수 이 증빙 자료를 내라 그래서 성실한 친구를 고용해서 이제 첨삭을 해주는 거죠.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강사가 수요일 날 4회 특강, 8회 특강 이렇게 해서 유료화해서 하고 방학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해결을 좀 하자. 1대1로, 2대1로, 3대1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만 모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만 한다는 거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들어도 애들은 뭐 그냥 누군 자고 있고 누구는 막 장난하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뭐 그래요 애들이. 근데 또 그 와중에 되게 열심히 또 듣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드림팀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집중관리하는 비교과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김지연 실장님께서 주관이 되셔서 지금 3기인가요? 4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수행평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끼리 얘기니까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특목고나 자사고 보내실 생각 있으신 분 그냥 손 들어보세요. 저 진짜 이렇게 없단 말씀입니까? 진짜 없으세요? 근데 마음은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겁이 나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뭐 나의 엄마로서의 겁도 나지만 이 아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가는 걸 목표로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요. 애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좋지. 열심히 해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들이 우리한테 살 빼. 예뻐지면 좋지. 우리가 빼요? 100만 원을 걸어야지. 그쵸? 100만 원을 딱 걸고 우리가 뭘 사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야죠. 오후 사이드를 딱 사서 이렇게 내가 저걸 입는다 오늘. 맥주를 끊고 내가 한번 보여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려면 공감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 이런 과정들을 함께하고 있는 나의 조력자들이 있어야 하지. 애들이 한번 해봐. 엄마는 뭐 네가 보낸다 그러면은 뭐 어렵겠지만 뭐 등록금은 내줄 거야.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간담회 오셨으면은 이런 얘기들을 아이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약간 공부, 또 관련된 정보들을 또 찾으셔서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간담회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서 종합적 정보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야 특목고 어디 가고 싶어? 말해봐. 엄마가 한번 작업 들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딱 산다 그러면 작업 들어가잖아요. 송도 가서 부동산 다 쑤시고 뭐가 떴다방이 얼마나 떴고 피가 얼마인지 이걸 다 알아보는 거지 우리가 몇 억이 걸려 있는데 그냥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처럼 엄마가 작업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퀘스천이 있으시죠. 내가 혼자서 너를 뛰면 뭐해? 쟤가 지금 아직 맛이 갔는데 혹은 쟤는 그럴 깜냥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께서 딱 그 상태 되셔서 애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이런 시범구를 한번 던져본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와서 달라요. 고등부는 딱 나눠지더라고요. 특목고 준비했던 애와 그렇지 않은 애로 나눠져요. 뒤늦게 뒤트여서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힘들어요. 일단 딱 엄마를 보면 알아요. 엄마가 너무 몰라. 엄마는 나이스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기부를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지만 차마 질문을 하기에는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게 중등부 어머님이나 초등부 어머님이면 괜찮은데 고등부 엄마가 그래버리면 이제 애는 엄마랑 대화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독서실에서 혼자 외롭게 공부를 하는 거죠. 방향이 어딘지, 갈 방향이 앞에가 2를 찍어야 되는 건지 90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는 채 외로운 싸움을 혼자서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아빠들이 뭐 야
옛날 같았으면 나는 등불이 없어서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무슨 언제 시절을 사시었던 분인데 지금 60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뭐 지금 이렇게 시원하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독서실에 그냥 너 지금 자사 아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등급을 이렇게 받아.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맞는 얘기예요. 맞지가 않는 얘기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특목고에 대한 목적을 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애한테 티내지 마시고 특목고 보내신다라는 가정하에 그 시나리오 딱 하에 거기에 맞는 준비와 정보들을 취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엄마도 연습구를 치시는 거고 애도 거기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엄마한테 이렇게 쓱 와서 의지를 해요. 정말로. 그거를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드림팀 결과물들을 좀 보고 계시고요. 영어 토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영어 토론은 지금 토론 영작 영어 토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영어로 토론 못하죠. 영어는 다 해요. 스피킹은 다 해요. Hello, hi, how are you? 이거 다 영어잖아요. 뭐 어떤 영어를 구사를 하느냐는 건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원어민이 있나요? 혹은 영어 토론을 애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적 인프라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학원은 입시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체성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영어는 입시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 중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 목적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예의를 가든 대성을 가든 명덕을 가든 깨지지 않는 영어 실력을 만들자는 거지 영어의 자신감에서 추상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때문에 토론을 시키는 부분은 사실은 영어 토론이라는 거는 국어 토론이 안 되는 애들이 영어 토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서 선정에서 토론 주제 선정하고 팀별 토론 회의하고요. 그 결과물은 한국말로 못 쓰죠. 영어로 써야 되는 거고요. 영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영어 토론까지 하는 거. 이제 이반은 탑반과 제2탑반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제2탑반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방향성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레벨마다 영어 토론의 커리큘럼은 연극부터 테드까지 이렇게 쭉 연계성이 있고 지금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아까 고등학교에서 싹 스쳤던 그 수행평가 내용하고 다 연루가 있는 거예요. 독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토론 커리큘럼, 주니어 타임스, 테드, 리딩 게이트, 교과목 선정 도서까지가 연루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세부 특기사항에 아까 글자 수가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과정을 학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에 녹아들여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영어 토론을 통해서 애가 내가 왜 그 토론 주제를 선정했는지 25제로 쓰고 토론의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된 걸 쓰고 나중에 방향성까지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5자 플러스 100자 플러스 25자, 50자, 50자라고 지금 보시면은 합이 지금 300자거든요. 이게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의 한 과목의 글자 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 2학기에 거쳐서 사회 과목은 1학기 때도 배우지만 2학기 때도 배운다라고 한다면 1학기 때 150자 정도를 써놓고 2학기 때 150자 정도를 써놔서 합쳐서 이게 이제 생기부의 기재가 되는 건데 이거를 쓸 줄 아는 아이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영어 토론을 한다는 것을. 그냥 영어 토론이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 나중에 대학 갈 때 1번 그리고 뭐 고입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자소서 1번 항목에 연루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학년별 목표는 뭐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보시고 질문사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학습 기본 역량을 만들고 모집 활동, 또 영어 일기, 영어 연극, 진로 활동, 영작하고 토셀로 객관적 평가를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토셀을 지금 또 이제 시즌이 오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 반드시 보게 해주세요. 1년에 2번입니다. 그래서 공인시험을 자꾸 보게 하셔야 되는데 토익이라든가 뭐 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들도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볼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한테 맞추는 주니어에 맞는 그 토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객관적 기준을 잡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 자체에 울렁증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인데도 시험 울렁증이 있어요. 막 너무 막 떨어서 못 봐버렸다 그러고 이게 한번 잘못돼 버리면 이게 큰일 난다는 생각에 중간고사 기간 내내 울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고 취약 과목을 내일 본다 그러면 막 잠을 못 자고 애들이 그러는데 시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긴장을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너무나 또 그래 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셀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낯선 공간에 가잖아요. 낯선 그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OMR 체크하면서 시험을 본다라는 그 경험을 1년에 2번씩은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학 특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방학 특강 설명을 저희 중등부 전체 총괄 최희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예,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들고 하면 되겠지. 안녕하세요. 최희재 부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앞서서 원장님께서 이미 영어 도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고, 영어 도서가 세특 기재 또는 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영어 도서를 읽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저희가 리딩 게이트라는 앞서서 이제 영어 도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직접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걸 읽고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냥 읽고 잘 읽었는지, 그냥 컴프레이션 퀴즈 풀고 그냥 끝, 거기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여름 특강 때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영어 도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어떤 사건이라던가 또는 인물이라던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이 돼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생활 기록부에 녹아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초등부 학생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50분씩 진행을 합니다. 왜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않냐면, 어머님께서도 다 뭐 영화나 아니면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2시간씩 영어 도서를 하고 영화를 읽는 거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할을 해서 50분 하면 학생들의 부담감도 줄어들고, 더군다나 앞서 읽었던 내용을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영어 도서 특강의 가장 주된 목적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기입니다. 이거는 수행평가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부랑 중2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수업 결과물이 단순하게 토론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생활 기록부 독서 활동, 세부 능력 사항에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크게는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워크시트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또 원장님도 얘기하셨겠지만, 본인이 작성을 하는 것과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상대방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만 익히고 암기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강입니다. 두 번째 특강은 어떤 게 있냐면 딥 라이팅이라고 해서 문법을 강화하는 수업인데, 그 문법에 관련된 특강들은 기존에도 많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정규 수업 때도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문법을 스스로 그냥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예시를 만들어 보고 그거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암기를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문법에다가 라이팅을 좀 더 강하게 정규 수업 때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강하게 추가해서 넣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뭐 글을 읽고 또는 암기하고, 근데 결국은 에세이를 쓸 거잖아요. 결국은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고, 국어가 아니라 영어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문 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중학교 문법뿐만 아니라 영어 에세이까지,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는 그러한 특강입니다. 그래서 수업과 리뷰 테스트, 과제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 오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연습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이게 수업 방식을 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여름 특강의 핵심은 표현하기입니다. 그게 문법이던 아니면은 영어 도서관, 학생들이 직접 표현하고 정리하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내야 나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남들 앞에서 발표를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랑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1 전체 거의 클래스를 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학년 J탑 담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도서 리딩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지정 도서라 그래서 2권 정도의 지정 도서를 학생들이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반의 레벨에 맞춰서 더 도서를 하는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1학년 제2탑 같은 경우는 지정 도서 2권에 일주일에 1권 추가해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5권, 최소 5권에서 8권의 책을 읽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일단 영어 도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그나마 읽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집에서 이제 온라인을 하면은 보통,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컴퓨터 하고 있지? 뭐 오락하고 있지? 게임하고 있지? 이렇게 보시고, 뭐 컴퓨터를 잘 못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주시고 리딩 게이트를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